180만 년 전부터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는데요. 등재된 곳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10%나 차지합니다. 이렇게 만년의 신비를 간직한 제주도, 잘 보존하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한 군데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한 곳에서만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 거거든요. 경관적 가치와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10여 개의 용암동굴들과 지질공원 등 태초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도를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세계 자연유산이 많은 제주도에는 아주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유산본부입니다. 세계유산본부, 이름부터 멋있는데요. 이곳의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따라가 볼까요? 하고 그 아래 이제 헬멧. 어디를 가시는데 뭐가 많네요? 예, 저희가 이제 삼방산에 낙석 모니터링을 하러 가는데요. 삼방산은 아무래도 낙석 그물망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전 장비를 좀 착용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 암벽 타는 장비네요? 네, 암벽 타는 장비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가비 수트를 입고 이 줄이 좀 짧다 보니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최소의 연결 라인만 저희가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장비를 단단히 챙기고 길을 나섭니다. 제주도의 지질공원은 화산 지형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과학적 가치가 크고 경관도 어느 곳보다 뛰어난데요. 오늘 가는 곳이 어딘가요? 네, 오늘 이제 처음으로 모니터링할 장소는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방산을 오늘은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가운데 굴 모양이 있죠. 예, 저 굴 모양이 있다는 거에서 산에 방이 있는 산이라고 해서 삼방산이라는 지명이 저 안에 방이 있는 거예요? 네, 네. 2010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삼방산은 종 모양으로 생긴 종상화산으로 약 80만 년 전에 형성된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지형 중 하나인데요. 점성이 매우 높은 조면암질 용암이 화구로부터 서서히 흘러나와 멀리 흐르지 못하고 굳어버려 종 모양의 용암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신비한 삼방산을 보기 위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시설 점검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예. 탐방객 분들이 이제 올라갈 땐 괜찮은데 이제 내려오실 때 이런 틈으로 인해서 뭐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면서 이제 시설 점검도 하고요. 이런 결과들은 해당 부서에 또 다시 어떤 보수 요청을 하면서 이제 탐방 환경을 좀 같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여기 진짜 심하다. 저런 계단이 부서져 커다란 구멍이 생겼는데요. 위험해 보입니다. 빠질 수 있으니까. 세계 자연유산뿐 아니라 탐방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죠. 지질공원에 특별한 둘레길이 있다는데요. 이 지오 트레일이라는 게 있네요. 저희가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가 13개 지역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마을하고 협력을 통해서 트레일을 구축한 마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삼방산 용머리 지오 트레일 같은 경우는 A, B, C 코스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이제 10월 달에 저희가 저기 보이시는 삼방산 저기 큰 광장에서 지오 트레일 행사를 열 예정에 있습니다. 용머리 응해안 그리고 수월봉 여기 삼방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체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좀 떨어진 거다, 아마 저쪽에. 이렇게 한번 올라가 봐야 낙석인지 아니면 나무 표피 떨어진 건지. 어딘가 올려다보는 학술조사단.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안전 그물망에 돌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먼저 준비해온 안전장비를 착용하는데요.
그물망 위로 직접 올라가 낙석들을 제거해야 한답니다. 네, 한 1년여간 하다 보니 좀 익숙해져서. 이게 낙석이 지금 중형 이상의 낙석이 있어서 아이고야,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거침없이 그물망 위로 올라갑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안전 그물망에 대형 낙석이 떨어지면 뚫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확인해서 수거한다는데요. 한 달 사이에 떨어진 돌들이 많습니다. 꽤 큰 낙석들입니다. 그물망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거침없이 다니시네요. 예. 좀 많이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좀 올라가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니. 아래에서 올려다 보니 더 아찔합니다. 이게 낙석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혹시나. 그래도 오늘은 올라오는 탐방객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가 평소에 작업할 때는 이 탐방로 아래로 탐방객분들이 많이 지나가셔가지고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좀 걱정해 주시기도 하고. 삼방산은 낙석 발생 위험이 큰 지질 명소입니다. 최근 삼방산 곳곳에서 대형 낙석 흔적이 발견돼 사고 예방을 위해 구조물 설치와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저기는 가까우니까. 여기 3번 안전그물망이 낙석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이랍니다. 정말 많네요. 네, 평균 원래 연 평균 정도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월에 최대 36개 그리고 최소 11개 정도 평균 15개 이상의 낙석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삼방산 전체는 아니고요. 낙석 그물망 3번에서 회수한 낙석들입니다. 이게 낙석 그물망이 몇 개나 있어요? 낙석 그물망은 이 삼방산 전체에 7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월마다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낙석 방지망의 상태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낙석 발생 현황도 체크를 하면서 그 아카이브 데이터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촬영일이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부처님 생신 전에 좀 앞마당을 좀 깨끗하게 치워드리려고. 삼방산 중턱, 삼방굴사 앞에 있는 2번 안전그물망 상황은 어떨까요? 여기는 이렇게 방지망이 조금 다른 방지망보다는 좀 얇게 돼 있어서 안전장치에 의지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이제 낙석은 많이 없고, 예. 그대로 그렇게 한기 수거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삼방산 낙석 수거를 마쳤는데요. 수거한 낙석은 우선 현장에서 데이터화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장축 기준으로 통일해서 재고 있고요. 89.40, 114.25, 195.34. 그래도 중형이네. 네. 그래도 무게가. 네. 그런 거 맞으면 그냥 그렇죠. 큰일 나죠. 이게 20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안전시설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탐방로로 직접 낙석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후로 좀 보강 조치를 통해서 이제 이런 낙석 방지망이라든가 그런 안전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좀 더 확충이 되면서 탐방객분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좀 탐방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모아놓은 낙석들은 정기적으로 세계유산본부로 가져가 더 자세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 상부에도 이런 전리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저렇게 보시면 저기 약간 돌이 떠 있는 부분, 암석 사이 간격이 좀 있는 부분, 예, 저걸 저희는 전리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균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런 틈 사이에 어떤 여기는 이제 바닷가기 때문에 해풍에 같이 밀려온 그 소금의 결정들이 저 안에 침출하면서 소금의 결정이 자라면서 암석이 이제 분리되기도 하고요. 아, 소금, 바닷바람에 소금이 붙어서 그게 커지면서 돌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화학적 변화 없이 암석이 분해되는 과정을 물리적 풍화라고 하는데요. 해풍으로 인한 수분이 돌틈 사이로 침투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암벽 사이의 균열이 커지고 일정 부분 임계치를 지나면 탈락하면서 낙하하게 됩니다. 탐방객들을 위해 깨끗이 마무리합니다. 좀 체중도 감량할 겸. 아, 이거 다이어트에 네. 일도 하고 다이어트. 아, 그렇죠. 이 보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적인 보람 그리고 개인적인 보람 이렇게 두 가지 일거양득. 난간 확인.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수월봉입니다. 201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수월봉은 높이 77m의 작은 오름으로 다양한 화산 퇴적 구조를 볼 수 있어 화산학 연구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네, 여기는 이제 검은 모래 해변, 이제 한장동 해안이 되겠습니다. 수월봉은 용암이 아닌 화산재층이 층층이 쌓인 수성 화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수월봉은 여기 수월봉 쇠설층은 이 수월봉 쇠설층의 나이는 18,000년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용암류의 나이는 한 200만 년. 그렇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꽤 크게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18,000년은 지질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층이 충분히 암석화되지 못해서 이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도 잘 이제 낙석도 발생하고 사면 붕괴도 일어나고 외부의 충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이기도 합니다. 지하에서 상승하던 마그마가 물을 만나 강력하게 폭발하면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들이 이렇게 신비한 쇠설층을 만들었는데요. 최근 30여 년 새 13m가량 자연 침식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니터링을 왔을 때는 이 붕괴된 층 자체가 약 저의 키 정도 왔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4, 5개월 만에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제법 크게 나는 이런 부분들이, 요 위에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붕괴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아이고, 정말 쉽게 부서지는데요. 굉장히 변형에 취약한 화산 쇠설층이 반복적인 파도의 압력과 바람 등으로 인해 빠르게 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4.1이요. 194.1이요. 네. 측량할 때마다 침식 속도에 놀란다는데요. 433.8. 오케이. 433.8.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봐야 될 그 지질학 현상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빠르게 침식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어떻게 가는 몇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인 거죠. 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데요. 이 층이 이 한장동 해안에서 가장 좀 특징적인 층이 될 수 있겠는데요. 2021년에 그 저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 사면 자체가 이제 붕괴돼서 나타난 지점이고요. 작년에 9월에 흰남노 태풍이 11호 태풍 흰남노 태풍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사진 갖고 왔는데 그 전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암괴가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근데 태풍 이후에 이 가운데 부분이 자연 유실이 된 거죠. 없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만 남아있는. 최대한 침식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도록 뭐 라이다 측량이라든가 드론 측량, 항공 측량 이런
작업들이 또 마찬가지로 부수적으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지구 속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나와 용암 등이 쌓여 만들어진 화산. 지구의 화산 활동은 대부분 바다 밑에서 일어나는데요.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또 다른 자연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를 찾아 깊은 숲속까지 달려왔는데 그게 뭘까요? 예, 아유, 동굴을 좀 가려고 합니다. 동굴이요? 예, 예. 여기 뭐 풀숲인데 여기가 여기 동굴 있어요? 아니, 한번 같이 가시면서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숲속에 동굴이 있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저 날씨도 오늘 좋고, 오늘 딱 동굴 가기 좋은 날이네요. 이 근처에 아마 동굴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어딘데. 여기네. 저기 무슨 출입금지라고 예, 그러네요. 예, 여기 문화재 보호지역이라서 일반인들이 이제 그냥 오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구 안내판을 좀 이제 현수막으로 좀 붙여놨습니다. 여기가 그 부고름입니다. 부고름 근처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굴 이름이 이제 부고름 동굴이고. 철창살로 굳게 닫혀 있는데요. 동굴이 이제 이어져 있죠. 그 동굴 개니까 동굴들이 원래는 만들어질 때 이제 이어져 있던 동굴인데 그게 이제 뭐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함몰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면서 이제 동굴이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드디어 동굴 입구가 열립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안에 동굴 보이십니까? 보이네요. 이거 걸어야겠네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동굴이라 발견 당시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진짜 길이 아예 없으니까. 이건 뭐 단기가 같은 게 이게 뭐가 서 있네? 여기는 이제 그 박쥐들이 지나다닐 때 초음파 같은 걸 내거든요. 저희 이제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박쥐들이 이제 이동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감시를 하고 있어요. 흰 부분이 이렇게 있고 좀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박쥐들이 이렇게 모여서 겨울잠을 잤던 그런 흔적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에도 보면 뼈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여기 박쥐 뼈구나. 이게 죽은 박쥐들. 예, 여기 보면 두개골도 있죠. 이렇게.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박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세히 보니 동굴 천장에 유독 검은 공간들이 보입니다. 이런 데가 이제 뭐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찾아가지고 박쥐들이. 여기나 겨울잠을 자던 박쥐가 상상이 되네요. 이제 반대쪽 보세요. 시원하게 나가는 양면으로. 네네네. 이게 이제 용암이 흐를 때 표면을 타고 흘렀던 흔적들이거든요. 이제 그 같은 높이의 양쪽에 있습니다. 용암이 당시에 흘렀던 어떤 높이, 수위를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용암 유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시 흘렀던 뭐 용암의 양이라든지 뭐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런 이제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굴의 내부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온도를 측정하는데요. 바깥 온도와 달리 동굴 안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동굴 내부에는 또 온도 자체가 연중 한 뭐 5도에서 한 15도 정도 이렇게 좀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습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0%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동굴 들어오면 그런 대기 환경들 온도라든지 습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같이 측정을 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대기랑도 이제 같이 측정을 해서 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2017년도에 그 국가지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18년도에 그 세계 자연유산으로 추가로 이제 확대 지정이 된 동굴입니다. 제주도에는 부고름굴 같은 용암 동굴이 무려 150여 개나 있는데요. 어떻게 생성이 된 걸까요? 이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저기 김영, 월정 바닷가까지 약 14km를 이동하면서 그래서 가까운 데 뱅디굴, 그리고 우산정굴, 부고름굴, 대림굴,
그리고 만장굴, 김영굴, 용천동굴, 당첨물동굴 총 8개가 지금 세계 자연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생성 시기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동굴 내부에 다양한 구조들, 형태들이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규모, 그리고 이제 그 학술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서 세계 자연유산에 이제 등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는 그 온도라든지 습도 같은 것들이 연중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식생들이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자라요. 그래서 뭐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동굴 입구에서 나무가 동그랗게 자란다고요? 아하, 바로 저거군요. 와, 진짜 신기합니다. 깊은 숲속에서 숨겨진 동굴을 찾는 방법이 따로 있었네요. 그 연못의 이름이나 뭐 그 우산전이라는 그런 것들을 따와가지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우산전 굴도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용암동굴인데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울창한 숲이 펼쳐집니다. 동굴 온도가 일정해 나무들이 잘 자란다더니 정말 하늘을 가릴 정도로 높은 나무들이 빼곡합니다. 예전에 뭐 마을 주민들이 뭐 동굴의 존재를 아마 알았을 거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관한다든지 뭐 피서의 장소로 이제 활용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런 동굴. 피서 장소로. 네, 여름에 이제 들어가면 여름에 들어가도 선을 하거든요, 동굴 안은. 네, 그래서 뭐 그런 장소,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물건 같은 걸 이제 보관하는, 또 숙성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장소로 이제 숙성. 예,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제주 주민들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장굴입니다. 내부의 형태와 지형이 잘 보존돼서 학술적, 보존적 가치가 매우 큰데요. 여기가 층이 보이죠? 1층이 이제 상층, 하층 구분하는 이제 경계거든요. 이쪽으로 보시면 동굴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죠. 그러네요. 여기가 이제 하층굴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km 정도 가면 저기 이제 동굴 입구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만장굴은 부분적으로 다층 구조를 지니는 용암동굴인데요. 일반인 미공개 구역인 상층 부분입니다. 만장굴은 총 길이가 7.4km에 이르는데요. 그중 개방된 구간은 1km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할 텐데요. 최근 개방 구간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가 지난 1월 달에 그 낙석이 떨어졌던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네. 탐방객이 뭐 이렇게 부직포 위에 돌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저기 이제 매표소에 신고를 한 거죠. 이렇게 돌이 떨어져 있다. 당시 낙석 사고로 1964년 개방 이래 처음으로 임시 폐쇄했었다는데요. 그 이후로 뭐 추가적인 낙석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기도 동굴 맞나요? 여기 보면 아까 거기랑 다른 동굴이랑 다르죠, 이게. 평평하죠. 만장굴의 다른 공간은 바닥이 이렇게 울퉁불퉁했는데요. 이곳은 마치 인간이 만든 터널처럼 매끈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만장굴이네요. 이런데 이제 균열이 조금 이제 의심되는 이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균열을 설치했어요. 보면 가운데 딱 이제 정 맞아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틀어지거나 하면 뭐 몇 미를 틀어졌는지, 각도는 어떻게 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그 같은 게 빨대로서 꽂아놨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게 틈이 벌어지면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꼼꼼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개방된 동굴이니까 뭐 다른 동굴보다는 더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동굴 곳곳에 비상 호출기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동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래도 낙석이겠죠. 이제 낙석들이 지금 낙석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 보면 뭐 뾰족뾰족한 거 있어요, 천장에. 같은 것들이 잘 전달이 되겠죠, 높은 데보다. 우와,
정말 용암이 흘러내린 모양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 페인트 같은 데 보면 떨어지잖아요. 뚜껑을 이렇게 페인트 뚜껑 같은 거 이렇게 뒤집으면 저희 거북바위라고 하는 거북이 닮았습니까? 깜짝 놀랄 만큼 거북이를 똑 닮았습니다. 약 30만 년 전에 생성된 만장굴은 그 장고의 세월만큼이나 깊고 신비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놀라운 것을 보여준다는데요. 이것도 위에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죠. 이렇게 보이십니까? 위에 동굴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보이네요. 그 동굴 위에 있던 동굴 위를 흐르던 용암이 이 구멍을 따라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높이 7.6m로 세계에서 제일 큰 용암 석주입니다. 뭐 다 세계유산 등재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한 군데, 가장 가치 있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는 한 곳에서만 세계유산에 그 등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등재가 이제 힘들죠. 힘들게 등재가 된 만큼 저희가 이제 잘 아끼고 보존해서 이제 후손들에게 잘 이제 나눠줘야죠.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현 세대들의 이제 몫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제주도에서 세계 자연유산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자연을 느끼고 자연에서 배웁니다. 적으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거 괜찮네. 이거 나간 거야. 잠깐만. 아니 봐봐. 인간에 의한 침식의 가속화. 어렵다 이거.